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로서의 고백입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엌에서 콩나물국이 팔팔 끓고 있었습니다. 주전자 소리와는 다른 냄비 속 깊은 곳에서 나는 보글보글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곤 했지요. 콩나물의 고소한 향이 집안에 퍼졌는데 오늘따라 그 냄새가 더욱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손때 묻은 국자로 국물을 한 번 저으며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수저가 두 벌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혼자가 된 지 오래인데도 손이 먼저 두 벌을 꺼내놓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빈 의자를 보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호는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허겁지겁 밥만 떠먹곤 했지요. 그래도 꼭 한마디는 했어요. 엄마, 국 맛있네요. 그 짧은 말이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창문 틈새로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얇은 커튼이 흔들리며 집안까지 차가운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대문 손잡이가 덜컥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왔니, 민호야?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보일러 소리가 대문 소리와 겹쳐 들렸을 뿐이었지요.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바람이 세게 들어왔어요. 긴팔을 입었는데도 서늘했습니다. 창가에 걸린 파란 스카프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물건이었어요. 엄마, 이거 두르면 따뜻해요. 산에서 돌아와 땀에 젖은 얼굴로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했던 말도 생각났어요. 엄마, 남 받은 걸 꼭 돌려주고 싶어? 운동회 때 넘어진 친구를 부축해서 함께 들어오던 모습, 친구 생일에 아끼던 연필을 선물하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늘 받은 걸 돌려주려 하던 아이였지요. 파란 스카프를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따뜻해야 할 천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정민호 씨가 지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쾅 하고 떨어졌어요. 쇳소리가 부엌에 메아리 쳤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콩나물국 끓는 소리, 바람 소리, 전화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병원 특유의 그 냄새는 집에서 맡던 겨울바람보다 훨씬 더 매섭게 느껴졌어요. 중환자실 복도는 한낮처럼 눈이 시릴 만큼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번져서 눈을 제대로 뜨기가 어려웠지요. 그 빛은 사람의 마음까지 얼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정숙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간호사들이 발소리 없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모든 게 조심스럽고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놓았어요. 떨림이 손끝을 타고 팔까지 번져왔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들어가면 어떤 얼굴을 마주하게 될까? 수없이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민호가 누워 있었어요.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 만큼 고요하고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자면서도 옆으로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걷어차던 아이가 오늘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조차 없었어요. 가만히 보니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침대 옆에는 여러 기계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심전도 모니터에서 나오는 삐삐삐 소리가 가장 또렷했습니다. 그 규칙적인 울림은 살아있다는 신호였지만 동시에 위태로운 생명의 줄에 매달린 듯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어요. 간혹 박자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그의 곁에 놓인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는 아침에 서둘러 챙겨온 파란 스카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스카프를 민호의 가슴께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어요. 차갑게 식은 손 위에 스카프 끝자락을 덮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엄마 왔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기계음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내 마음을 찢어놓았지요. 아들의 손을 꼭 잡아봤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 왜 손이 이렇게 차가워요? 하며 먼저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던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잠든 아이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마에 난 작은 상처가 눈에 띄었어요. 아마 사고 났을 때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상처를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지요. 눈앞이 흐려져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호가 내 귀에만 대고 속삭였지요. 엄마 고생했어. 엄마 덕분이야. 그 말이 내 평생의 선물이었어요. 지금도 귓가에 또렷합니다. 혹시라도 다시 눈을 뜨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차트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지만 뇌 기능이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분명 들렸지만 의미는 머릿속에 박히지 않았어요. 내 귀에는 오직 기계음만이 더 크게 파고들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병실 창문은 꽁꽁 닫혀 있었지만 틈새로 찬 공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몸은 덜덜 떨리는데 등에선 땀이 흘러내렸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가슴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라도 장기 기증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이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아직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벌써 이별을 이야기해야 한다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 순간 파란 스카프가 민호의 가슴 위에서 살짝 흔들렸어요.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민호가 내게 엄마 아직 여기 있어 하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스카프를 꼭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제발.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은 이불 위로 떨어져 작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자국이 마치 민호의 심장 위에 떨어진 듯 보여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시 아들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옆에 있어.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너는 엄마의 전부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기계음만이 변함없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차갑고 규칙적인 울림 속에서 내 가슴은 점점 무너져 내렸지요.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병실에도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불을 켜주고 갔지요. 따뜻한 전등 불빛이 방을 밝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파란 스카프를 다시 한번 만져봤어요. 민호가 엄마 받은 걸 꼭 돌려주고 싶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였지요. 혹시 이것도 그 아이가 세상에 받은 걸 돌려주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작은 상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흰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귀에 들려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장기 기증 동의서와 검정 볼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종이는 눈앞에 있는데도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어요. 펜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 글자, 이름 하나만 쓰면 되는 일이었지만 그 무게는 세상을 짊어진 것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지요. 내가 어떻게 아들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펜을 들어 이름을 적으려다가 눈물이 종이에 뚝뚝 떨어졌어요. 잉크가 번지며 검은 얼룩이 퍼졌습니다. 글씨는 한자도 적히지 않았는데 눈물만이 기록을 남기고 있었지요. 상담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복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게는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펜을 내려놓고 말았어요.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의사는 잠시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집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오세요. 언제든 괜찮으니까요. 상담실 문을 나서며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 들었어요. 발걸음은 무겁고 복도 불빛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가족들이 보였어요. 어떤 분은 휠체어를 밀고 계셨고 어떤 분은 꽃다발을 들고 계셨지요.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동안 발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세 지나갔을 길이 오늘은 끝없이 멀게 느껴졌지요. 집에 도착하니 불 꺼진 거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등을 켜자 한순간 집안이 밝아졌지만 그 밝음은 오히려 공허함을 더 크게 드러냈어요.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려보았습니다. 국솥에는 아침에 끓여둔 북어국이 남아 있었어요. 국물은 금세 식어 차가워져 있었고 냄새는 씁쓸하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북어 특유의 진한 향이 집안에 가득했지만 오늘은 왠지 쓸쓸하게만 느껴졌어요. 혼자 앉아 젓가락을 들어보려 했지만 손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민호가 앉던 자리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북어국 진짜 시원해요 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숟가락조차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어요. 눈물이 떨어지던 순간 문득 시선이 민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던 방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그곳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문을 열자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책과 가방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원래 정리를 잘하는 아이였지요. 책들도 크기 순으로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연필들도 길이에 맞춰 정렬되어 있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낡은 지갑이 나왔습니다. 그 속에는 접어둔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민호 특유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엄마 받은 건 꼭 돌려주고 싶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쪽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종이를 적셔 글씨가 번져갔지만 그 글씨는 이미 내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득 민호가 어렸을 때 일들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결승선 앞에서 멈추더니 넘어져 울던 친구를 부축해 함께 들어오던 모습. 엄마, 친구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아직도 귀에 선명했어요. 또 첫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내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엄마, 목도리 하나 사드릴게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던 민호의 눈빛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그리고 겨울밤 학원에서 돌아올 때면 꼭 내 몫의 떡볶이나 호빵을 사오던 습관도 떠올랐어요. 엄마도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하며 따뜻한 호빵을 내밀던 손길. 호빵의 김이 손끝에 닿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민호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어요. 손끝에 닿는 책, 지갑, 연필, 그리고 창가에 걸린 파란 스카프까지 모든 것이 민호의 흔적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더 많은 추억들이 나왔어요. 어릴 때 그려준 엄마 그림, 어버이날에 손으로 만든 카네이션, 그리고 엄마 최고라고 쓰인 작은 쪽지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보물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 이 아이는 늘 남을 먼저 생각했구나.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싶어 했을 거야. 파란 스카프를 만지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내 뜻을 알겠어. 마지막까지 너의 마음을 지켜줄게. 밤이 깊어갔어요. 북어국은 그대로 식탁에 남아 있었고 부엌에는 여전히 쓸쓸한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결정이 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무너지는 가슴을 붙잡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병원으로 돌아가리라. 민호의 마음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어요. 민호가 어릴 때 엄마, 저 별 하나는 우리 별이에요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잠시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어젯밤 민호의 방에서 찾은 쪽지 때문이었습니다. 받은 걸 꼭 돌려주고 싶어라는 그 글귀가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완도 미역에 소고기를 푹 삶아 우려낸 국물로 만든 미역국은 민호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미역이 끓어오르며 진한 국물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엄마, 이 미역국 맛있어요 하던 민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라도 아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비록 함께 먹을 수는 없지만 무언가는 꼭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아이를 영영 떠나보내야 하는 날이기도 했지요. 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저도 아들도 한 숟갈도 들지 못할 것 같았어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어제와 달랐어요. 버스 안에서도 파란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며 민호를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거 두르면 정말 따뜻해져요. 무심한 듯 건네주던 그 말이 또렷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민호였지만 엄마가 추워할까봐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지요. 겉으로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스카프를 내밀던 그 손길이 참 따뜻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테이블, 같은 서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밤새 많이 생각하셨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결정했습니다.
동의서를 다시 건네받았을 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펜을 놓지 않았어요. 한 글자씩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지만 글씨는 분명히 적혔어요. 서명을 마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펜을 내려놓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내 아들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릴게요.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기계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삐삐삐 그 소리가 오늘따라 더 애잔하게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커튼을 천천히 젖혀주었어요. 침대 위에 누운 민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평화로워 보였어요. 정말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지만 대답 없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여기 있다.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을게.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꽉 잡고 있으니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잠들기 전에 손을 잡아달라고 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민호가 초등학교 때 하던 말이 들려왔어요. 엄마 최고. 숙제를 도와줬을 때, 아플 때 죽을 끓여줬을 때,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마중 나갔을 때, 그때마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시간이 흘러 의료진이 수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구나. 민호의 얼굴을 조심히 어루만지고 이마도 쓸어 넘겼습니다. 마지막 울 아들 온기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내 아들 민호. 민호야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침대가 수술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침대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거운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민호를 봤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다시는 열지 못하는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 힘으로도 그 누구의 힘으로도 열지 못하는 문.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파란 스카프를 꼭 안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 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민호의 마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2시간, 3시간. 복도에는 다른 가족들도 각자의 아픔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님,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 말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정말로 민호가 떠났구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곳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들과 같이 가야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는데 내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파란 스카프를 가슴에 안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내 뜻을 따랐어. 이제 정말 안녕이구나.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민호가 어릴 때 엄마, 저 별 하나는 우리 별이에요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그 별을 보며 민호를 그리워해야 하는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식은 미역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민호가 좋아하던 그 미역국을 이제는 혼자 먹어야 하는구나. 그날 밤 민호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울어도 가슴속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가시질 않았어요.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었습니다. 표현하기 힘든 아픔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다시 만날 날이 오면 꼭 안아줄게. 그리고 그때는 엄마가 내게 민호 최고라고 말해줄게. 장례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무겁고 싸늘했어요. 현관문을 열면 민호가 엄마 다녀왔어 하며 들어올 것만 같았는데 신발장은 그대로였고 신발 주인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이 오히려 집안의 고요를 더 크게 부각시켰어요. 여전히 두 벌의 수저를 식탁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을 걸 알면서도 몸의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손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야 그러고 보니 하며 깨닫곤 했지요. 오늘 저녁은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묵은 콩이 우러나오는 구수하면서도 강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예전 같으면 민호가 엄마 이 냄새는 너무 독해요 하면서도 국물은 끝까지 다 먹곤 했지요. 코를 찡그리면서도 그래도 맛있어요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청국장 냄새마저 서글픔으로만 다가왔어요. 밥그릇을 앞에 두고 한 숟가락을 떠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맞은편 의자가 비어있는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거기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던 민호가 선명히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엄마, 청국장 진짜 냄새 심하다. 웃으며 투덜거리던 목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숟가락을 들 힘이 사라져 결국 밥상 위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그릇 속으로 떨어져 국물과 섞여버렸지요.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끓인 청국장도 입에서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몇 숟가락 뜨지도 못하고 그만두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그릇 두 개를 씻게 되었습니다. 민호 목까지 말이지요. 물에 젖은 수저를 닦으며 또 울었어요. 이런 일상의 작은 것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불을 꺼도 민호의 기척이 집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엄마하고 부를 것만 같아 고개를 돌리곤 했지요. 그러나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속 빈자리는 더 커져만 갔어요.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없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던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어요. 혼자 보는 텔레비전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민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 밥 먹는 모습, 잠든 모습까지. 그리울수록 더 생생해지는 건 왜일까요? 며칠 뒤 우편함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늘빛 나눔 모임 기증가족 초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끝으로 봉투를 쓸어내리는데 종이의 질감이 낯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거길 가면 내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건 아닐까? 망설임이 컸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와 빈 식탁 앞에 앉았을 때 손이 봉투를 향했습니다. 덮어놓은 초대장을 다시 꺼내 손에 쥐니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나는 듯 했어요. 혹시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 고통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파란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민호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엄마 혼자 있지 말고 나가보세요 했을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 초대장을 들고
병원 지하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기대도 있었어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자 둥근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고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와 다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눈이 마주친 분은 머리가 희끗한 아주머니였어요. 그분은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오래된 눈물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은 백혈병으로 딸을 떠나보낸 어머니였어요. 방 안에는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도 제각각이었지요. 젊은 부부도 있었고 저처럼 혼자 온 중년 여성도 있었어요. 모두 조용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는 울어도 되고 웃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나누셔도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고요가 흘렀어요. 보리차 우려내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따뜻한 차 냄새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었지요. 시간이 지나자 한 분, 또 한 분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심장이 지금 다른 사람 가슴에서 뛰고 있대요. 간을 나눠준 덕분에 누군가가 다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말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직 목소리를 낼 용기는 없었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눈을 기증했어요. 이제 누군가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슬프면서도 신기해요. 또 다른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어요. 딸아이가 신장을 기증했는데 받으신 분이 건강해지셨대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옆에 앉은 한 어머니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오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덜 외롭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받은 게 민호를 떠나보낸 후 처음이었지요. 저희 아들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 장기를 기증했어요. 아직은 실감이 안 나요. 모두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누군가 등을 토닥여 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세요. 다과를 나누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누군가 준비해 온 과일을 함께 먹었습니다. 달콤한 사과가 입에서 살살 녹았어요. 집에서 혼자 먹던 것과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겨울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내가 남긴 선물이 누군가의 삶을 이어주고 있구나. 집에 도착하니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기증받은 분이 보내온 비실명 감사 편지입니다. 화면에 뜬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을까? 파란 스카프를 꺼내 무릎에 올려놓고 천천히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의 마지막 선물을 확인해 볼게.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실명 감사 편지라는 글자가 봉투 겉면에 선명히 인쇄되어 있었지요. 종이는 얇았지만 무게는 바위처럼 느껴졌어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지요. 혹시라도 그 안에 글자가 내 마음을 더 찢어놓으면 어쩌지?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왔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파란 스카프를 무릎에 올려놓고 다시 봉투를 바라봤지요. 민호가 엄마 받은 걸 꼭 돌려주고 싶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종이가 몇 장 접혀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년간 심장병을 앓으며 매일을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첫 문장부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아이 둘을 두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아이는 아직 5살입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아는지 자꾸 제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더라고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5살 아이라니 민호도 그 나이 때는 제 치마폭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었지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이들이 면회를 왔는데 큰아이가 엄마 언제 집에 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이 슬펐습니다. 답을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기증받은 심장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수술 후 처음으로 아이들을 안았을 때 제 가슴에서 뛰는 심장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눈물이 주르르 쏟아져 종지에 떨어졌습니다. 민호야, 내 심장이 저 낯선 사람의 가슴에서 뛰고 있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글자로 마주하니 감정이 달랐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이상한 허전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마치 내 아들의 일부가 어딘가에 빼앗겨버린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스스로를 책망하면서도 그 감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제 엄마와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큰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작은아이는 그림을 그려서 선물해 줍니다. 이 모든 일상이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라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그 구절을 읽으니 민호 어릴 때가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져놓고 엄마 오늘 시험 잘 봤어요 하던 모습,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린 그림을 들고 와서 엄마 선물이에요 하던 모습까지. 편지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장을 보고 학교 앞에서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작은아이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갈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대답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눈물이 흐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종이가 젖어 손끝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었지요. 수술 전에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왜 자꾸 쉬어? 하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뛸 수도 있어요. 그 어머니의 기쁨이 글자를 통해 전해져 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민호는 이제 뛸 수도 없는데, 숨 쉴 수도 없는데.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당신의 아들은 제게 삶을, 제 아이들에게는 엄마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분의 명복을 빌면서 동시에 제가 받은 이 새로운 삶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호의 쪽지 속 글씨가 겹쳐 떠올랐습니다. 엄마 받은 건 꼭 돌려주고 싶어? 민호는 마지막까지 자기 말대로 살아내고 떠난 것이었어요.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며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방 안 커튼이 펄럭였고
그 사이로 들어온 달빛이 편지 위를 비추었어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민호의 심장이 내 품 안에서 다시 뛰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프면서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큰일을 해낸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아이들에게 엄마를 돌려준 거니까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이번에는 눈물 때문에 흐릿하지 않게 천천히 읽었지요. 그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 모든 일상 속에 민호가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파란 스카프도 함께 넣어두었어요. 이제 조금은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편지 내용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대답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라는 구절이 귀에 맴돌았지요. 민호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엄마를 부를 때 대답해주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날 밤 꿈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했죠? 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 정말 잘했어. 내가 최고야.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도너 가족 모임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발걸음이 처음보다 가벼웠어요. 슬픔은 여전했지만 편지가 내 마음에 작은 불빛을 켜주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지난번에 손을 잡아주었던 어머니, 백혈병으로 딸을 떠나보낸 아주머니,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셨지요. 둥근 테이블 위에는 과일 접시와 떡, 따뜻한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겨울 딸기도 있었고 배도 예쁘게 깎아서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다정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진행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처음엔 모두 침묵했어요. 보리차 우려내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따뜻한 차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지요. 한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간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습니다. 덕분에 그분이 다시 밥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가 밥 잘 먹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더 기뻐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곧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딸의 신장이 다른 아이 몸에서 잘 작동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학교 가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데. 한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들이 눈을 기증했어요. 이제 누군가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슬프면서도 신기해요. 우리 아이가 본 마지막 풍경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곤 해요. 두 손을 꼭 맞잡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차례가 내게 돌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꺼냈어요. 저는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다들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아직도 집에 들어서면 빈자리가 너무 커서 숨이 막힙니다. 수저를 두 벌 놓는 습관도 아직 못 고쳤고요. 그런데 며칠 전 편지를 받았어요. 손에 든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아들의 심장이 다른 분의 가슴에서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아이 둘을 둔 어머니였어요. 5살 초등학교 3학년. 제 아들의 심장이 그 아이들에게 엄마를 돌려준 거예요. 순식간에 방 안이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어떤 이는 제 손을 잡아주었고 어떤 이는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편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뛸 수 있게 되었다고, 놀이터에도 갈 수 있다고, 아이들이 부를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다가 목이 메어 잠시 멈췄어요. 모두가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 최고였어요. 뭘 해줘도 그렇게 말하곤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말하고 싶어요. 민호야, 내가 최고다. 그 말을 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지요. 옆에 앉은 어머니가 말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정말 큰 선물을 주었네요. 그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준 거예요. 다른 분도 거들었어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자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 말들을 듣고 있으니 민호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았어요. 파란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내가 최고다. 엄마가 아니라 내가 정말 최고다.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최고. 눈을 감으니 민호가 웃으며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그래,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내가 엄마한테도 최고라 말해주겠지. 그리고 엄마도 널 꼭 안아줄 거야. 과일을 나누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달콤한 딸기를 입에 넣으니 입안에서 살살 녹았어요. 집에서 혼자 먹던 것과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으니까 더 달콤했지요. 한 아주머니가 직접 만든 떡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딸이 떡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만들어서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모두가 고맙다며 떡을 나누어 먹었어요.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그 떡을 먹으며 각자의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우리 아들은 호빵을 좋아했어요. 딸아이는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제일 좋아했지요. 음식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웃음도 나왔어요. 슬픈 이야기 속에서도 따뜻한 추억들이 살아났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사람들은 둥글게 손을 잡았어요. 잠시 묵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손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자리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이 움트는 작은 재단 같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민호야, 내가 남긴 선물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 내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 강의실을 나오니 창밖에는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아직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가슴에는 따뜻한 기운이 퍼져갔습니다. 파란 스카프 끝자락이 햇빛에 반짝이며 흔들렸어요. 그것은 마치 민호가 남긴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길가에 개나리가 노란 꽃봉오리를 맺고 있었습니다. 곧 봄이 올 거예요. 민호 없는 첫 번째 봄이지만 어딘가에서 민호의 마음이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파란 스카프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엄마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선물을 잊지 않을게. 받은 것을 돌려주는 마음, 그게 진짜 최고구나. 창밖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가 말했던 우리 별이 오늘 밤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